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제가 연애를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연애라서 서툴기도 하고요. 또 연애 상대가 특이한 사람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제 여자친구는 바로 엄마 또래의 윗집 아줌마예요. 저는 아줌마를 자기라고 부르는데요. 아줌마가 그렇게 불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아줌마를 자기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를 자기라고도 부르고 여보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저도 그런 호칭이 가끔은 닭살 돋기도 하지만 기분은 좋은 편이에요. 사실 제가 윗집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줌마랑 데이트를 하고 온 날은 기분이 너무 좋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랑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주변에 알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비밀스레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20대 중반의 취업 준비생이에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군대를 다녀왔고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가족은 할머니랑 아빠랑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쉽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엄마 뻘인 윗집 아줌마에게 제가 끌리게 되었나 봐요. 저희 집은 빌라 2층인데요. 연세가 있으셔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할머니를 생각해서 몇 년 전에 이곳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전에는 서울의 한 동네 빌라에서 살았었는데요. 그 동네가 조금 언덕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다니시는 걸 힘들어 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이곳 마을의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는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요. 저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잘 몰랐는데요. 대학생이 된 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아빠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따라가서 며칠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 일이 정말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일을 한 후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끙끙대는 저를 보고는 아빠가 일을 그만 나오라고 하셨죠.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해오셨구나라는 생각이요. 힘든 일을 하시지만 내색 없이 가족을 지켜준 아빠가 너무 고마워지는 순간이었죠. 엄마가 없어서 늘 저는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한 날들이 많았는데요. 할머니랑 아빠가 있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몇몇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늘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도 한번 사귀어 보지 못한 모태솔로였죠. 대학교 신입생 때 우연히 동기들 따라서 미팅을 몇 번 나가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너무 조용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미팅에 나가서도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특이한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아줌마와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무렵이었는데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저희 집 빌라 입구에서 윗집 아줌마와 처음 마주치게 되었죠. 아줌마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중이었나 봐요. 손에는 봉지가 여러 개 들려 있었는데요. 순간 검은 봉지 하나가 찢어지더니
그 봉투에서 과일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쏟아지더라고요. 아줌마는 엄청나게 당황해했고요. 저는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들을 주워서 아줌마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양손 모두 봉지를 들고 있었던 아줌마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혹시 이 빌라 사시냐고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 위층에 살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아래층 202호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는 집까지 과일을 옮겨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 집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혼자 사는 건지 집안이 무척 조용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보고 싹싹한 총각이라면서 고맙다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캔을 꺼내서 주었는데요. 마침 일하고 와서 갈증이 난 상태여서 저는 그 음료수를 거의 원샷을 해버렸죠. 그때 아줌마는 장을 보고 온 봉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아줌마가 허리를 숙였을 때 저도 모르게 아줌마 옷 사이로 가슴골을 보고 말았어요. 엄청나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요. 고개를 든 아줌마랑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죠. 순간 부끄럽고 민망한 생각이 확 몰려왔어요.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창피하고 심장이 마구 요동을 치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에 저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내려왔죠. 그날 밤에 자꾸 아줌마의 아까 전 모습이 떠올라서 잠이 쉽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자꾸 아줌마가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슴을 엿본 걸로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아줌마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가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순간 아줌마가 나를 오해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었죠.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집에 가는 길이면 같이 걸어가자면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을 묻기도 했고요.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줌마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걷는 게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감정이 어떤 건지 궁금했죠.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아줌마는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궁금증만 쌓여가던 중에 우연히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날은 아르바이트도 없는 날이라 집에서 할머니랑 쉬고 있었는데요. 문 밖에서 약간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현관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윗집 아줌마가 물건을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나와서 짐을 옮기시냐면서 아줌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미싱이랑 옷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쇼핑백이 대여섯 개는 돼 보였죠. 저는 짐을 아줌마네 집에 옮겨드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당근에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쉬는 날 옷이랑 식탁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줌마는 저 때문에 짐을 쉽게 옮겼다고 고맙다면서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물었어요. 혹시 좋아하는 색깔이 있냐고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파란색이 좋다고 말했고요. 왜 갑자기 좋아하는 색을 묻는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자기를 도와준 것도 있고 미식 연습도 해볼 겸 저에게 네키 목도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색을 물었다고 했어요. 저는 네키 목도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자기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아줌마의 화장품 냄새가 가까이 느껴지면서 제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죠. 얼굴도 빨개지는 느낌이었고요. 저는 집에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다급히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벌렁 드러 누워서는 생각했죠. 내가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얼굴은 평범해도 엄청난 몸매를 가진 윗집 아줌마를 좋아하게 된 게 틀림없었어요. 아직 아줌마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또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제 느낌은 분명했어요. 연애도 한 번 못 해봤지만 저는 아줌마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현관문 앞에 포스트잇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더라고요. 윗집 아줌마가 남긴 메모였어요. 목도리를 만들어 놨으니 시간이 날 때 들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는 곧장 아줌마네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죠. 마침 아줌마가 집에 있었고요. 저를 보고는 아줌마는 반가워하면서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목에 그 목도리를 직접 둘러주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환하게 웃었죠.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용기 내서 말을 했죠.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아줌마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을 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진 느낌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줌마랑 친해지고 싶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죠. 의외로 아줌마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 토요일 저녁에 정말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저는 아줌마가 해준 목도리를 하고 나왔고요. 아줌마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흐뭇하게 저를 보고 웃어주었죠. 저녁도 먹고 술도 간단히 한잔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동네 한켠에 있는 선술집 같은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조명도 은은하고 음악도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사람도 많지 않아서 더 분위기가 좋은 느낌이었죠. 파전에 막걸리를 시켜놓고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아줌마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아줌마는 저보다 23살이나 많더라고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아주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서 시댁에서 많이 힘들게 했었다고 했죠. 부모님도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요. 유일한 가족은 언니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분은 가족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가 넌지시 물었죠. 오늘 왜 만나자고 했냐고요. 저는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너무 좋다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말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눈을 꾹 감고 말해버렸죠. 아줌마는 그 말을 듣더니 처음에는 엄청 크게 웃으면서 놀란 눈치였어요.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뭐가 좋냐면서 자기를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 말이 진심인 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아줌마 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녹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아줌마의 손을 꼭 맞잡았죠.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더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눴고요. 제 고백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시간 날 때면 문자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주말이면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길거리를 걷기도 하면서 더 친밀해져 갔어요. 그렇게 꽤 여러 번 아줌마랑 데이트를 한 어느 주말이었는데요. 같은 빌라에 사니 매번 같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한참 밖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아줌마랑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집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저는 아줌마에게 이야기했죠. 오늘은 아줌마랑 헤어지기 싫다고요. 아줌마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했는데요. 곧 결심이라도 한 듯이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가볍게 한 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편의점에서 술하고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들고는 아줌마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죠. 아줌마랑 몇 번 같이 술도 마시고 했지만 아줌마 집에서 단둘이 앉아서 마시는 술은 저를 더 금방 취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도 은근 많이 취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 앞에 있는 아줌마가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요. 아줌마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기대왔어요. 그리고는 아줌마가 저에게 먼저 입을 맞췄는데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진정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아줌마에게 나는 이게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눈이 동그래졌고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자기가 천천히 다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첫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서툴고 엉망이기는 했는데요. 아줌마는 저를 토닥여주면서 잘 이끌어 주었죠. 그 후로 저하고 아줌마는 더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저도 나름 능숙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줌마는 언젠가부터 저를 자기 혹은 여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정말 어떤 날은 둘이 실신할 듯이 힘이 쏙 빠질 정도로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반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아줌마는 미신 기술이 많이 늘어서 간단한 제 옷들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고마운 아줌마에게 저는 젊음을 무기로 봉사를 하고는 하죠. 아줌마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면 저 때문에 몇 년은 젊어지는 기분이라면서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몰라요. 저도 아줌마 때문에 멋진 남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아줌마가 제 첫 여자친구인데요. 아줌마를 만나고 나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전에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던 제가 아니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아줌마를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아줌마가 저를 더 좋아하고 저를 찾는 듯 해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이번 주말에는 아줌마랑 둘이서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그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줌마랑 오랜 시간 사랑을 이어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문득 그 하숙집 아줌마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저를 멋진 남자로 만들어준 하숙집 아줌마를 떠올리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3살 된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사연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대 중반일 무렵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삼수까지 하게 되었지만 끝내 좋은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했죠. 집이 서울이라 인서울은 아니더라도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경기도 부근 대학이라도 가길 원했는데 결국 삼수까지도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삼수 끝에 입학한 대학 생활은 캠퍼스 낭만이라고는 없는 지루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하숙이나 자취를 하기보단 기숙사에서 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어서 아마 더 재미가 없는 대학 생활이지 않았나 싶어요. 학과 동기들이 주로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다 보니 학과 생활도 재미가 없었고요. 학교 공부도 재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렇게 꾸역꾸역 겨우 2학년까지 마치고는 1년을 휴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니 다시 복학할 무렵에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나이를 한껏 먹은 복학생이 되다 보니 남은 대학 생활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모님을 설득했죠. 자취를 하고 싶었지만 하숙방을 얻는 것으로 부모님과 타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고르고 골라 선택한 한 하숙집에서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제가 하숙을 한 곳은 조금 오래된 3층짜리 주택이었는데요. 1층 거실을 통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어요. 1층은 주인 아줌마가 거주하시고 2, 3층에는 하숙하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형태의 하숙집이었죠. 1층은 주인 아줌마가 혼자 다 사용을 하셨고요. 2층에는 방이 3개, 3층에는 방이 2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방 한 개당 한 명씩 쓰는 식이었죠. 3층에는 2명의 여학생들이 방을 한 개씩 썼고요. 2층에는 저까지 남학생만 셋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중에서 2층 제일 큰 방을 얻어서 지내고 있었고요. 다들 학과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서 서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고요. 서로 불편함 끼치는 일 없이 조용조용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주인 아줌마하고만 인사를 하고 지냈고 다른 학생들과는 왕래가 없다 보니 이제 와서는 사실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는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죠. 저에게 아주 많은 추억을 안겨줬으니까요. 일의 시작은 4월이 되고 날이 포근해질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하숙집에서도 지낸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고 편한 생활에 나름 적응해 가던 때였어요. 주인 아줌마는 4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 아줌마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하숙집을 운영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분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요. 특별하게 예쁘신 편은 아니었지만 하숙집 아줌마는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나 할까요? 대학에서 마주치는 철없는 애들 같은 여자애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나이 먹은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성숙한 매력 말이에요. 1층에서 느껴지는 아줌마의 은은한 화장품 냄새에도 저는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숙집 아줌마라는 느낌보다는 여자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간혹 아줌마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던 날에는 저 혼자 달아올라서 아줌마를 안아보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만의 밤을 위로하기도 했죠. 저는 그 당시 주중 저녁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하숙집에는 밤 10시 무렵에 돌아오곤 했어요. 4월의 그날도 어김없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마당에 빨래가 널어져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왜 그 빨래에 눈길이 갔는지 하숙집 아줌마의 속옷이 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20대 젊은 혈기 때문이었는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문득 아줌마의 속옷은 어떤 촉감일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빨래줄에 널려있던 그 아줌마의 팬티에 손길이 갔죠. 그때가 처음으로 여자 속옷을 만져봤던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빨래줄에서 그 속옷을 걷어서는 구경하듯이 살펴봤어요. 손으로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요. 여자들은 정말 이런 걸 입는 건가 생각하면서 신기해하던 찰나 1층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줌마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후다닥 그 빨래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죠.
다시 빨래줄에 넣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줌마에게 들켰을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간단히 인사만 건네고 서둘러서 제 방으로 올라갔죠. 방에 돌아가서는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아줌마의 속옷을 꺼내보는데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하면서 고민이 들었죠. 방 창문으로 1층을 몰래 내려다봤는데 아줌마가 빨래를 걷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발 아줌마가 속옷이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했기를 간절히 바랬죠. 다행히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줌마의 속옷을 움켜쥔 채 이 속옷을 아줌마 몰래 제자리로 돌려놓을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내린 결론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아줌마의 방문을 살짝 노크했죠. 방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무슨 일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했더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아줌마 방에 들어가 본 거였죠. 상상만 했던 그 방이었어요.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고 아줌마의 은은한 냄새가 배어있던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줌마 앞에서 조금은 망설이다가 아줌마께 그 속옷을 내밀면서 어제 일을 설명드렸죠. 얼굴이 새빨개지고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분도 들었고요. 이 일로 하숙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경찰서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별별 걱정이 다 들었죠. 저는 혼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아줌마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혈기에 여자한테 궁금한 게 많은 나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생은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젊은데 나이도 잔뜩 먹은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제 또래의 젊고 예쁜 친구들을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면서 잔뜩 긴장된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저는 불쑥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아줌마가 좋다고 했죠. 평소에 아줌마 생각 많이 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여자로 안 보이는데 아줌마만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그랬더니 아줌마도 싫지 않으셨는지 저를 안아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좋다는 하숙생도 있고 하숙집 운영하는 보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따스하게 말을 해주시니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였는지 저를 안아주시는 아줌마를 살며시 팔로 안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서로를 아는 채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줌마를 안고 있는 이 팔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만 하던 찰나 갑자기 아줌마가 저에게 입을 맞춰오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매일 밤 상상만 했던 일인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당황함은 잠깐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줌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입을 맞추다가 그날 밤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2층 제 방이 아닌 1층 아줌마의 방에서 같이 그날 밤을 보냈고요. 그렇게 그 아줌마와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그 후로 2, 3층의 학생들이 잠들고 나면 1층으로 내려가서 아줌마와 뜨거운 밤을 같이 보내곤 했죠. 제 젊은 혈기를 아줌마는 다 받아주었고 저를 더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었어요. 아줌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 동안 저도 성숙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아줌마와 연인처럼 다정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죠. 생각해보면 달콤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네요. 저는 어느덧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줌마와는 차츰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졸업 이후에도 어쩌다 한 번씩 아줌마가 생각이 날 때면 그 하숙집에 찾아가 아줌마를 만나곤 했는데요.
제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 하숙집 방문이 더욱 뜸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하숙집에 내려가서 아줌마를 만나러 갔는데요. 생각해보니 거의 몇 달 만에 만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같이 누워있는데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하숙집에 자기 보러 안 와도 된다고요. 그 시간 동안 저 때문에 정말 원 없이 호강했다고 고마웠다고요. 이제 나이 든 아줌마 보러 고생해서 오지 말고 서울에서 예쁜 아가씨 만나서 자리 잡고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대답 대신에 같이 누워있는 아줌마를 꼭 안아주었죠. 그렇게 그곳에서 아줌마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죠. 그 후로는 그 아줌마와 연락을 주고 받은 일이 없네요. 그렇게 그 아줌마와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달래려고 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몇 번의 가벼운 연애도 하면서 가슴 뛰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아줌마와의 연애 같은 느낌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현재는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네요. 이 여자친구도 저보다 3살 연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연상을 좋아하는 편이었나 봐요. 가끔 지금의 여자친구에게서 그 하숙집 아줌마에게 느꼈던 편안함과 푸근함이 느껴지곤 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마음먹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뉴스에서 원주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누가 들으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를 이상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외로웠던 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하숙집 아줌마니까요. 저를 더 성숙한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이제는 서로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쁜 추억으로 남은 하숙집 아줌마도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네요. 이 이야기는 제 마지막 그날까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쉽사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자신만의 추억이 한 개씩은 있으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